단 3일 동안 한국에 머물렀을 뿐인데 고작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서울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던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한국을 제대로 만끽하기 위해서는 몇 주는커녕 몇 달이 필요하며 어쩌면 아예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서울은 경이로울 만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도시에 대해 깊은 존중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도시가 운영되는 방식, 그 모든 면면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한국 방문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추천하느냐고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여행자들에게 K-팝, K-드라마, 그리고 경이로운 K-컬처의 본고장인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여행을 넘어선 인생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 1,730만 명을 정점으로 기록한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주춤했지만 작년에는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를 강타한 K-팝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함께 사상 최초로 2천만 명을 돌파하며 2019년 최고치를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을 다녀온 관광객들이 겪는다는 소위 한국 관광 후유증은 이제 심각한 수준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급기야 서울병, 쇼얼빙 어사네나 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9월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이 서울병을 앓고 있는 중국의 MZ 밀레니얼 및 Z 세대들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국내 여행이 가능해졌으며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추가로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원대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된 첫날, 인천항을 통해 2,700여 명의 중국 크루즈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입국했으며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동안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서울병에 깊이 전염된 중국 MZ 세대들이 대거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여행하고 돌아간 뒤 한국을 몹시 그리워하며 일상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중국 젊은이들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바로 이 증상을 두고 서울병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서울병은 서울에서 유학하거나 여행을 마친 중국 MZ 세대가 귀국 후에도 서울 특유의 분위기와 그곳에서의 소중했던 추억을 열렬히 갈망하며 표현하는 감정 상태를 지칭합니다. 서울에서 경험했던 예쁜 카페에서의 달콤한 시간,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듯한 아름다운 거리 풍경, 아이돌 공연의 열기, 짜릿한 쇼핑의 즐거움, 황홀한 야경과 낭만적인 한강의 감성 등 놀라운 경험을 한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온 뒤 중국에서의 평범한 일상이 상대적으로 밋밋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면서 이 증상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병에 대한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우자 한 중국 MZ 세대는 전 세계에서 나만 서울 안 가본 것 같다며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이는 서울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그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서울병이 아닐까 싶다. 낯선 외국에 홀로 나와 있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친절하고 스스로 찾아 나서는 그 길 자체가 이미 가슴 설레는 여정인데 가는 곳마다 따뜻한 친절이 가득하다면 누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따뜻하고 정겹다. 그래서 다시 서울에 가고 싶다. 최근 한국에서는 전설적인 축구 스타들을 한자리에 모아 뜨거운 아이콘 매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디디에 드로그바, 호나우 친유, 카카, 스티븐 제라드, 티에리 앙리 등 세계적인 축구 영웅들이 서울 상암에 모여 화려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들에게조차 한국 관광은 매우 신기하고 흥미로운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SNS에는 이케르 카시아스가 광장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즐기는 영상이 올라왔고 라파엘 베니테즈 감독은 충무공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며 한국 관광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엿가시 없이 드러냈습니다. 최근 각종 SNS에서는 한국을 방문하여 K-드라마의 촬영지를 찾아다니는 모습,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과 유적지를 담은 감각적인 영상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한 외국인 여성 가수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영국의 저명한 가수이자 작곡가, 그리고 댄서인 FKA 트위그스였습니다. 트위그스는 지난 9월 3일
서울 성수동에 등장했는데 그녀는 시선을 압도하는 대담하고 독특한 스타일로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그녀가 서울 거리에서 찍은 사진들은 한국어 광고가 붙은 버스, 익숙한 버스 정류장, 심지어 불법 주차 금지 구역 표지판 등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친숙한 공간을 배경으로 멋진 모델 포즈를 취하고 있어 흥미로움을 자아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글은 그 자체로 예쁜 디자인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게시물은 한국 방문을 열망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공감을 얻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트위그스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녀의 헤어스타일리스트인 루이스 베스트르는 이 헤어스타일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궁중 관리들이 예복을 갖출 때 사용했던 전통적인 의뢰용 모자인 사모 샤마오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극이나 대중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남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던 둥근 모자인 갓과는 달리 사모는 훨씬 더 격식 있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모자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한 외국인은 아마도 트위그스가 처음일 것입니다. 트위그스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좋아했다고 밝혀왔는데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한국의 전통과 문화 전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과 문화 못지않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K푸드입니다. 오늘 점심으로 맘스터치 에드워드 리세트를 먹었다. 이렇게 맛있는 것을 당신들만 먹었다니. 최근 미국 출신 래퍼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가 한국 공연장에서 던진 이 놀라운 발언은 K푸드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한국 토종 햄버거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한국 치킨이 이렇게 맛있는지 왜 아무도 안 알려줬냐며 소스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한국 소스의 정체가 뭐냐? 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그는 왜 그동안 이 맛있는 것을 한국인들만 독차지하고 먹었냐고 따져 묻기까지 했습니다. 이 콘서트를 현장에서 관람한 방탄소년단 BTS의 BB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타일러에게 받은 티셔츠를 입고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밤 맘스터치 버거를 먹을 거예요. 꼭 드셔보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화답했습니다. 한 SNS 계정은 세계적인 래퍼들이 실제로 사랑한 한국 음식들을 모아 소개했는데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는 맘스터치 에드워드 리 빅사이즈 순살 치킨을, 카니에 웨스트는 블루베리 주스를, 켄드릭 라마는 콤프캔이 정식을 언급했습니다. 다음 달 내한 예정인 트래비스 스콧은 과연 한국에 와서 무엇을 먹고 갈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K버거가 이제 전 세계로 강력하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롯데리아와 맘스터치는 미국과 일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로턴에 문을 연 롯데리아 1호점에는 한 달 동안 매일 1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토종버거 브랜드 맘스터치는 도쿄 시부야에 개점한 1호점이 개점 1년 만에 70만 명의 고객을 유치하며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힘입어 이달 말 하라주쿠에 직영 2호점을 추가로 개점할 예정입니다. 한국 햄버거가 이처럼 인기를 끄는 이유는 바로 놀라운 맛과 품질을 창조해내는 새로운 창조력 덕분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 음식 리뷰 채널에서는 최근 한국의 미국 패스트푸드를 파괴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무려 317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리뷰어는 한국의 패스트푸드가 혁신적인 새로운 창조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특히 김치를 썰이려는 타코벨 메뉴에 대해 경이롭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오늘날 미국의 패스트푸드는 더 이상 좋지 않다. American fast food isn't good today. 고 단언하며 가장 기발하고 엉뚱한 한국식 패스트푸드 발명품을 찾아다니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 메뉴들이 정말 맛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실패작일지 알아내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리뷰어가 특히 주목한 것은 한국 패스트푸드의 김치 활용이었습니다. 김치는 매콤하고 시큼한 양념을 한 발효 배추이며 한국인들은 김치를 너무나 사랑해서 여행 갈 때 캐리어 절반을 김치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을 즉석 라면으로 채운다는 농담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는 김치 치즈 브리또, 김치 치즈 브리토가 있다. 나는 당연히 김치를 넣은 상태로 도전할 계획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극찬한 또 다른 메뉴는 감자튀김뿐만 아니라 김치 프라이즈, 김치 프리스트를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어 그는 치즈와 김치의 완벽한 조합이라는
김치치즈 퀘사디아, 김치치즈 퀘사딜라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초코 타코를 들어봤지만 이곳에는 초코디아, 초코딜라, 초콜릿 퀘사디아도 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식에 들어간 리뷰어는 우리는 아마 너무 일찍 흥분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진정한 문화 인류학이다. 라고 감탄하며 시식에 돌입했습니다. 그가 처음 맛본 김치 프라이즈는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이 있었습니다. 미국 타코벨에는 감자튀김 자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곳은 감자튀김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코리아니파이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인 감자튀김에 풍미 가득한 드라이 시즈닝과 매콤한 빨간 소스가 곁들여져 있어 이미 훌륭했습니다. 이어 로디드 프라이스를 맛봤는데 그 위에는 치킨으로 보이는 고기, 토마토, 넉넉한 사워크림, 녹은 치즈,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좋다. 소스가 너무 많아 흥건하지만 이런 로디드 프라이즈라면 소스가 넘치는 상황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평가하며 했습니다. 이 소스는 파이어 소스와 같았는데 한국에서는 기본 메뉴조차 보통 매운맛이 아니라 매우 매운맛이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는 매콤하면서도 시큼한 김치와 사워크림, 토마토의 조화가 매운맛을 중화시키며 궁극의 한 입을 선사한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메뉴는 미국에서는 절대 영원히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창조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타코벨 외에도 롯데리아의 한우버거와 오징어 버거, 모짜렐라 버거, 치즈 스틱 등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메뉴들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에서 6년을 살아본 나는 한국 패스트푸드가 미국 패스트푸드보다 훨씬 앞선다는 것을 확신한다. 훨씬 더 맛있다고 단언했습니다. 20년째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역시 한국에 있는 미국 패스트푸드 브랜드 음식의 품질은 내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훨씬 더 맛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며 공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한 달간 여행하며 다양한 음식을 먹어본 이들은 서양 패스트푸드는 절대 먹어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버거킹과 맥도날드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맛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K컬처의 전 세계적 흥행에 힘입어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가운데 이제는 한국의 창의적인 패스트푸드까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K푸드는 이제 대한민국을 방문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법 같은 중독성을 가진 매력처럼 한국은 문화와 음식으로 전 세계를 홀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최애 K푸드 경험은 무엇인가요? 타일러처럼 맘스터치에 열광하셨나요? 아니면 김치 퀘사디아의 충격적인 조화에 빠지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한국에서 만난 가장 창의적이고 맛있는 K푸드 스토리를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